안녕하세요. 강필한자입니다. 자, 우리는 강필한자 1, 안녕편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편에서 안녕하고 행복을 공부했습니다. 편안한, 편안녕, 그리고 다행행, 쇠고랑행, 다행행, 복복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단어를 공부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 사람이 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두 손에 케이크를 정성 들여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두 자가, 6자 중에 두 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파티입니다. 무슨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파티를 하고 있는데 생일 파티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볼까요? 축하 파티입니다. 역시 케이크 있고 축하하는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축하할까요? 생일이 아니라 폐 축하 파티입니다. 폐? 이상하죠? 네, 우승 축하 파티, 성공 축하 파티, 수석 축하 파티, 1등 축하 파티가 아니라 폐 축하 파티입니다. 네, 이 그림책의 제목은 실패 축하 파티입니다. 제가 이 그림책 출판사로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 그림을 한자 공부하는데 써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를 하죠. 그렇죠? 기쁜 일, 좋은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축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실패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좋은 일일까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네, 이 책에서는 적어도 실패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멋진 책이죠. 자, 오늘은 그런데 실패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축하라는 단어를 공부합니다. 축하 역시 한자어고요. 혼음은 빌축입니다. 그래서 빌은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원하는 것을 비는 겁니다. 하늘이나 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비는 거죠. 두 손 모아서 두 손바닥을 비비면서 비는 것이 빌축입니다. 그 다음에 하레알하입니다. 하레알하. 하레하다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레는 축하 예절을 말합니다. 훈음을 한번 말해 볼까요? 빌축, 하레알하. 훈음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축, 하레알하. 한자를 알기 전에 훈음을 익숙해지면 아주 좋습니다. 빌축, 하레알하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빌축, 하레알하. 다시 이 그림책은 실패 축하 파티이고요. 부제가 아이의 실패를 응원하는 엄마의 그림책이에요. 엄마가 케이크를 들고 아이가 실패하는 것을 응원하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권은혜 씨가 지었고요. 클레이 씨가 그림을 그렸고 왕가의 아이들이라는 출판사에서 2018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자, 축하한다는 것은 소원을 빌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축하를 하겠죠. 소원을 빌다.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 예절, 하레알하, 빌축과 하레알하, 빌축, 하레알하로 이루어진 축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축하, 빌축, 하레알하 중에서 빌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음을 역시 중얼거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축입니다.
빌다 할 때 빌축, 소원을 빌다, 빌축. 한번 더 해볼까요? 빌축입니다. 자, 축은 그런데 요즘에는 축 한자로는 많이 쓰지 한자 한 글자는 많이 쓰지 않지만 예전엔 많이 썼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축을 읽는다고 했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읽는 신명께 고하는 글입니다. 하늘에 고하는 글이에요. 제사. 이 제사가 왜 지내고 그 제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전하는 글입니다. 축이요. 요즘엔 잘 쓰진 않지만 제사 지낼 때 축을 읽는다 할 때의 그 축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축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다 한자로 되어 있죠. 예전에는 한자로 읽었지만 요즘에는 한자를 해석해서 일상의 언어, 우리가 많이 쓰는 글들, 쉽게 이해되는 글들로 읽습니다. 여기 한자가 쭉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어릴 때 듣고 저도 중학교 때부터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걸 읽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제가 전체를 다 읽어볼게요. 유세 차정묘 11월 갑진삭 조삼일병오 효자 근화 감소 고우 연고 학생 부군 연비 유인 파평윤 시세서 처녀 연고 일부림 주원감시 호천망극 근이 정작 서수 공신전원 상향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음식을 다 차려놓고 중간에 축을 읽습니다. 우리말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읽으면 뜻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만약에 축을 읽게 된다면 읽을 일이 있으면 해석된 것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정묘년 11월 3일이 되었습니다. 아들 근화가 효자 근화가 감히 마음을 밝혀 아뢰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해가 바뀌어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해가 바뀐 거죠. 해가 바뀌어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휘일이 부임입니다. 다시 돌아오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이 납니다. 은혜를 갚고자 하나 넓은 하늘과 같아 다할 수 없습니다. 삼가 맑은 슬과 여러 음식으로 공손히 잔을 올리니 흠향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을 읽는다는 건 오늘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 다시 돌아왔고 세월이 흐를수록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 더욱 납니다. 은혜를 갚고자 하나 넓은 하늘처럼 커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상에 맑은 술,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리고 잔을 올리니 맛있게 기쁘게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을 맛있게 기쁘게 드십시오 하는 게 축문입니다. 그래서 이 축은 예전에는 이렇게 축문의 축으로 썼습니다. 지금 훈음은 빌축이죠. 한번 해볼게요. 빌축, 한 번 더, 빌축, 한 번 더, 빌축. 빌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을 보면요. 앞에서 우리가 제사상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사 음식을 많이 차렸고요. 제사상 위에 제사 음식이 올려져 있고 여기 제사상 다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주가 이렇게 앉아서 입으로 중얼중얼 축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축을 읽게 됩니다. 제주는 사실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고 축은 제주가 읽지는 않고 다른 분이 많이 읽습니다. 제주는 제사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해서 제사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필순풀이는요. 화면에 보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겁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입 벌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사상 차리고, 그런데 이건 맏형이 주로 하죠. 형이, 예전에는 맏형이 주로 했습니다. 하늘에 고하는 빌축. 한번 필순풀이를 말해 보겠습니다. 제사상 차리고 형이 하늘에 고하는 빌축. 한번 더 해볼까요? 제사상 차리고 형이 하늘에 고하는 빌축. 한번 더 해볼게요. 제사상 차리고 형이 하늘에 고하는 빌축. 한자를 보면서 해볼까요? 제사상이라고 합니다. 제사상 차리고. 사실 이건 공부했습니다. 복복에서 공부했고요. 형용은 공부 안 했습니다. 형이 하늘에 고하는 빌축입니다. 왼쪽 그림, 장면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장면을 보면서 필순풀이 해보겠습니다. 제사 음식, 제사상 차리고 형이 입 벌리고 앉아서 하늘에 고하는 빌축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는요. 역시 제사상이죠. 핵심 요소는 제사상이 있습니다. 제사상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맏형, 형이 있습니다. 맏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문을 읽는 거예요. 충문은 여기죠. 한자 유세차 상향으로 끝나는 충문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비는 겁니다. 하늘에 비는 것, 빌축이죠. 축의 장면은 앞에서 보았듯이 제사상에 음식 차리고 형이 바라는 바를 입 벌리고 하늘에 고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에 비는 장면입니다. 빌축. 자, 이제 장면을 보면서 필순풀이를 초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필순풀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사상 차리고 형이 하늘에 고하는 빌축입니다. 한자를 보면서 해볼까요? 이렇게 제사상 차리고 형이 하늘에 고하는 빌축입니다. 장면을 보면서 해볼까요? 제사상 차리고 형이 하늘에 고하는 빌축입니다. 핵심 요소는요. 핵심 요소가 있지요. 핵심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생각나시나요? 네, 제사상이죠. 그다음에 맏형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제사상 앞에서 맏형이 충문을 읽고 있습니다. 충문을 읽으면서 비는 겁니다. 빌다. 그래서 빌축이 됩니다. 자, 자소를 보면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 글자에 보면 아래쪽이 삐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다르죠? 두 부분이 다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이제 주목을 해주시고요. 왜 다름이냐면 원래 이 글자였는데 다른 글자의 왼쪽 변으로 오면서 좀 날씬하게 쓰다 보니까 삐쳐 올리지 않고 그냥 내리 그은 겁니다. 자, 훈음은요. 제사상시 보일시 형형 더해서 빌축입니다. 제사상시 보일시는 복복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형령은 처음 공부합니다. 강필한자에서는. 그래도 훈음을 한번 해볼게요. 제사상시, 보일시, 형형, 빌축입니다. 이 제사상시, 보일시는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이 한자만, 요 한자만 쓰일 때는 보일시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글자의 변으로 쓰일 때는 주로 제사상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흔히 보일시라고 대표는 보일시지만 제사상시라고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제사상의 뜻으로 쓰이는구나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훈음해 볼게요. 제사상시, 보일시, 형형, 빌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면 제사상시, 보일시, 형형, 빌축 훈음이 입에서 나와야 되고 이 한자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핵심 문장은 이렇습니다. 제사상 차리고 맏형이 중얼중얼 빌축. 아까 제가 축을 읽는 것이 마치 중얼중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제사상 차리고 맏형이 중얼중얼 빌축입니다. 자, 초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초성만 보면서 초성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글자가. 생각나시나요? 제사상시, 보일시, 형형, 빌축. 한 번 더. 제사상시, 보일시, 형형, 빌축.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사상시, 보일시, 형형, 빌축. 핵심 문장입니다. 제사상 차리고 맏형이 중얼중얼 빌축. 제사상 차리고 맏형이 중얼중얼 빌축입니다. 자, 이제 삐쳐 올리던 핵이 아래로 바로 내리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조금 달라지죠. 제사상시 변, 보일시 변, 형형, 빌축. 한번 해볼까요? 제사상시 변, 보일시 변, 형형, 빌축. 변이란 말이 덧붙였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한자를 만들 때 자소를 한자의 왼쪽에 쓰려고 사람인을 이렇게 좀 날씬하게 만들어서 신선선 이런 글자를 만듭니다. 그럴 때 요것이 사람인이고 요것은 사람인 변입니다. 글자 왼쪽에 오는 걸 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칼도는 오른쪽에 또 많이 쓰는데요. 칼도를 글자 오른쪽에 쓰려고 이렇게 날씬하게 만듭니다. 만들고 곁부 이렇게 복복에서 했었죠. 항아리복의 오른쪽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도 방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변. 그래서 한자를 구성할 때 왼쪽에 오는 것을 흔히 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오는 것을 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변방으로 알아두시고 사람인 변, 칼도 방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상시 변, 보일시 변, 이 변이라고 붙은 것은 제사상시라는 글자가 왼쪽에 오면서 변이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훈음 한번 해볼까요? 제사상시 변, 보일시 변, 형형, 빌축.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사상시 변, 보일시 변, 형형, 빌축이 됩니다. 핵심 문장은 동일하죠. 제사상 차리고 맏형이 중얼중얼 빌축. 한 번 더요. 제사상 차리고 맏형이 중얼중얼 빌축입니다. 빌축의 자소는 역시 제사상시 변, 보일시 변과 형형을 더한 글자입니다. 제사상시 변, 보일시 변과 형형을 더한 글자입니다.
초성으로 한 번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제사상시변, 다시 보일시변, 형형, 빌추. 한 번 더 해볼까요? 제사상시변, 보일시변, 형형, 빌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사상시변, 보일시변, 형형, 빌축입니다. 핵심 문장은 이렇습니다. 제사상 차리고 맏형이 중얼중얼 빌축. 기억하기 좋죠? 제사상 차리고 맏형이 중얼중얼 빌축. 한 번 더요. 제사상 차리고 맏형이 중얼중얼 빌축. 그렇습니다. 자, 제사상시 보일시는 앞에서 많이 했어요. 복복에서 많이 했습니다. 역시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제사상시, 보일시, 삐쳐올린다.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보일시로 쓰인다. 제사상시, 보일시,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보일시로 보이다는 뜻으로,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다른 글자의 일부, 자서로 쓰일 때는 제사상의 뜻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초성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사상시, 보일시, 제사상시, 보일시, 제사상시, 보일시입니다. 역시 쓰는 순서가 있죠. 쓰는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쓰는 순서에 따라서, 필순에 따라서 풀이를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한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입니다.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여주는, 하늘의 정성을 보여주는 보일시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보일시로 쓰이고, 그래서 대표음도 보일시가 됩니다. 자, 장면을 보면요. 음식이 있고요. 제사상이 있고요.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쓰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 필승풀이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자, 한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장면에서 해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글자를 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제 핵심 요소는 역시 제사상을 차리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음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 있어야 돼요. 상. 근데 상은 상 다리가 있어야 돼요. 다리. 기둥. 차리는 기둥. 상 다리 또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을 보이는 것에 있어요. 정성을 드러내서 하늘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보이다라는 뜻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음식과 상과 기둥이 있고요. 여기에 음식을 잘 차려서 하늘의 정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제사상시 보일시 장면은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고 새 다리로 바친 장면입니다. 제사상을 잘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여주는 보일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여준다는 겁니다. 초성으로 한 번 더 익혀보겠습니다.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입니다. 글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 장면 그림에서 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입니다. 핵심 요소는 우선 세 가지입니다. 기본은 음식이 있고요. 음식을 차리는 상이 있고요. 상을 바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음식과 상과 기둥이 있고요. 정성을 하늘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다, 보여주다, 보이다, 보일 시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글자의 변으로 오는 제사상시변, 보일시변입니다. 제사상시변, 보일시변. 한 번 더요. 제사상시변, 보일시변입니다. 변입니다. 초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제사상시변, 보일시변. 제사상시변, 보일시변입니다. 삐쳐 올리지 않고 내리긋습니다. 변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제사상시와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필순풀이도 동일합니다.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변. 장면에서 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변. 이렇게 변입니다. 핵심 요소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음식이 있고요. 음식을 상에 차리고 상을 기둥으로 받칩니다. 다리로 상다리가 받치 기둥이죠. 그래서 음식을 상에 차려서 정성을 하늘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보이다입니다. 보여주는 보이다. 보일시와 볼시가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보일시는 제사상을 그렸다고 했지만 정성을 보여주다 해서 보여줄 시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볼시가 있어요. 비슷한데 볼시를 보면 제사상 시에다가 오른쪽은 이렇게 얘는 볼견입니다. 볼견이고 다시 볼시예요. 볼견이 더해져서 제사상시 변과 볼견이 더해져서 볼시입니다. 자, 우선 보일시는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쓸까요? 전시회, 남에게 보여주는 여러 물건을 펼쳐놓고 남에게 보여주는 전시에 씁니다. 볼시는 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듣는 시청자에 씁니다. 볼시, 들을 청, 놈자, 시청자에 쓰고 전시회는 펼전, 보일시, 모일해. 자, 한번 살펴볼까요? 전시회는 펼전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모일해, 모임을 갖는 겁니다. 시청자는 볼시, 들을 청, 놈자. 텔레비전을 보고 듣는 여러 사람들을 시청자라고 합니다. 제사는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는 겁니다. 일단 신령 또는 죽은 사람이고요. 우리 현재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미 죽었거나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는 겁니다.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정성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문장입니다. 예문.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빌면 비를 내려주고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재와 사는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요. 재는 세 가지 요소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고 사는 우리 제사상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 글자는요. 요렇게 고기육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육도 다른 글자에 쓸 때는 좀 날씬하게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육변 또는 육달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달월하고 모양이 비슷해서 그런데 고기육을 뜻하는 달월이라 그래서 육달월 또는 고기육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 아이를 고기육변 또는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다시 옆으로 약간 뉘었다는 건 고기를 불에 살짝 구운 걸 말해요. 구운 고기를 이렇게 나타낼 때는 옆으로 나타냈습니다. 제사 지낼 때는 산적도 그렇고요. 생고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구워서 제사상에 올립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손을 뜻합니다. 손. 구운 고기를 손에 들고 제사상시죠. 제사상시 보일지 제사상에 올리는 장면.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제사제입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구운 고기를 손에 들고 제사상에 올리는 제사제입니다. 사는 역시 제사상에 사람이 절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머리 숙이고 몸 굽히며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와 사가 비슷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사실은 제는 제사상에 고기와 음식을 차리는 장면,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는 장면이고요. 사는 그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서 몸 굽히고 절하는 장면입니다. 고기를 손에 들고 제사상에 올리는 장면,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장면, 제사제, 제사사로 훈이 같지만 실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자, 초성으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자,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편,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여주는 보일시변입니다. 자, 이것을 글자를 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변. 장면에서 볼까요? 장면 그림에서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변입니다. 핵심 요소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음식과 상, 음식을 올리는 상, 상을 바치는 기둥,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음식을 잘 차려서 하늘의 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다, 보이다가 됩니다. 자, 이제 형형입니다. 형형은 좀 쉽죠? 핵도 많지 않습니다. 형형입니다. 형형. 형형. 훈음 다시 중얼거려 보겠습니다. 형형. 형형입니다. 이렇게 형제가 있죠, 형제. 여기 동생도 있고 형도 있습니다. 아우도 있고 형도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형의 핵심은 바로 입입니다. 입. 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치는 형형. 형이 동생한테 뭐라 하는 모습입니다. 입 벌리고. 주로 형제가 예전에는 많았고 형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말고도. 그래서 쓰면서 글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치는 형형.
이 장면에서 볼까요?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입니다. 핵심은 처음은 입 벌리다죠. 핵심 요소는 입 벌리다. 입을 벌리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동생한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가 형이야.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그런 모습이죠. 자, 형형의 장면은 입 벌린 모습과 앉아 있는 모습. 그래서 동생을 타이르는 장면입니다. 입 벌리고 앉아 동생을 타이르는 장면입니다. 예문입니다. 대강 말은 되어 있으니 박형 혼자서 가는 게 좋을 거요. 이병주 지리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도 김형, 박형, 우리 형 이렇게 씁니다. 초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성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 글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 장면에서 볼까요?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입니다. 요소는 입 벌리다, 벌리다, 앉다, 앉아서 뭐 하죠? 네, 큰 소리 치다. 입 벌리다, 앉다, 큰 소리 치다입니다. 그런데 형형은 또 두 가지 자소로 이루어졌죠. 입구와 앉은 사람이니라고 라는 자소입니다. 그리고 형형 세 가지 자소를 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앉은 사람인 형형. 한 번 더 해볼게요. 입구, 앉은 사람인 형형. 한 번 더요. 입구, 앉은 사람인 형형. 이렇게 입구와 앉은 사람으로 형형이 만들어집니다. 핵심 문장은요.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치는,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치는입니다.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치는 형형입니다. 형형의 자소는 살펴보았죠. 입고 앉은 사람입니다. 형형의 자소는 입고 앉은 사람. 초성으로 익혀볼게요. 입고 앉은 사람인 형형. 한 번 더요. 입고 앉은 사람인 형형. 한 번 더요. 입고 앉은 사람인 형형. 그리고 핵심 문장입니다.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자,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입니다. 자, 입구는 어렵지 않은 글자입니다. 간단히 살펴볼게요. 입구. 한글 미음처럼 씁니다. 입구입니다. 초성 입구. 간단히 씁니다. 입구입니다. 입구는 사람의 벌린 입을 그렸죠. 이 어린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쓰는 순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미음, 한글 미음 쓰듯이 쓰면 됩니다. 자, 필수풀이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입니다. 한자로 쓰면서 볼까요?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입구죠. 초성 간단하니까 간단히 살펴볼게요.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입니다.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입니다.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입니다. 자, 이제
앉은 사람인입니다. 앉은 사람인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은 이렇게 쓰고요. 변을 공부할 때 선 사람인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앉은 사람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나중에는 이렇게 고개 숙인 사람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글자 모양이 여러 글자에서 조금씩 다르게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 여기서는 앉은 사람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능 앉은 사람인 한 번 더 해볼까요? 앉은 사람인입니다. 자, 초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앉은 사람인, 앉은 사람인 한 번 더요. 앉은 사람인입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네, 이렇게 앉은 사람인은 장면 보이나요? 팔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앉은 사람인의 모습입니다. 1, 2가 되겠죠. 필순풀이를 보면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네, 그렇죠.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자, 우리 글자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쓰면서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그 장면 그림에서 해볼까요?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그렇습니다. 자,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입니다. 자, 핵심 요소는 팔 내리다와 무릎 꿇다입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팔 내리다, 무릎 꿇다. 초성으로 살펴볼게요. 생각나죠?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글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핵심 요소는 두 요소입니다. 팔 내리다, 무릎 꿇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팔 내리다, 무릎 꿇다. 그래서 필순풀이는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축하에서 빌축, 하레알하에서 빌축을 다 공부했어요. 초성 리뷰,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복복에서도 공부했던 것입니다. 제사상시, 보일시. 한 번 더요. 제사상시, 보일시. 삐쳐 올린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사상시, 보일시. 요 제사상시, 보일시는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보여주다, 보일시로만 쓰입니다. 다른 글자의 자서로 쓰일 때는 제사상시로 쓰이는데요. 그때는 이 삐쳐 올린 부분을 그냥 내려 긋고 왼쪽에 주로 오므로 제사상시 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제사상시, 보일시를 장면을 보면서 필순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풀이가 초성으로 제시되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받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쓰면서 한번 해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입니다.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입니다. 장면 그림에서 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 자,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음식이 있고요. 음식을 차리는 상이 있어야 되고요. 상을 바치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서 정성을 하늘에 보여줍니다. 정성을 보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쓰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입니다. 자, 이렇게 내리긋죠. 삐쳐 올리지 않고 내리긋습니다. 그래서 훈음이 바뀝니다. 제사상 시 변, 보일 시 변. 글자의 왼쪽에 오는 걸 변이라고 합니다. 제사상 시 변. 한 번 더 해볼까요? 제사상 시 변, 보일 시 변. 한 번 더요. 제사상 시 변, 보일 시 변입니다. 장면은요, 제사상 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변. 한자를 쓰면서 해볼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변. 장면 그림을 위에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여주는 보일시 변입니다. 핵심 요소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역시. 자, 뭐가 있죠?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상에 차립니다. 그리고 상을 기둥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요? 네, 정성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하늘의 정성을 보여줍니다. 보이다. 그래서 보일 시가 됩니다. 자, 입구입니다. 입구. 간단한 글자죠. 입구. 입구입니다. 장면도 간단합니다. 입을 나타냈습니다. 입을 네모난 모양으로 나타냈죠. 자,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 한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 장면 그림에서 볼까요?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 입구가 들어가면 먹다, 말하다 이 뜻이 한자에 담기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입 벌리고 말하는 입구입니다. 자, 생각나시죠? 뭘까요? 앉은 사람인, 선 사람인, 앉은 사람인, 고개 숙인 사람인. 조금씩 다릅니다. 앉은 사람인 장면 생각나시나요? 초성이 제시됩니다. 네, 초성 제시되니까 떠오르죠?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입니다. 자, 한자를 쓰면서 해볼게요.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한 번 더요.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장면 그림에서 볼까요?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한 번 더요.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인. 팔 내리고 무릎 꿇은 앉은 사람입니다. 핵심 요소는요, 두 가지입니다. 자,
다시 자소와 형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입구와 앉은 사람이 더해져서 형형이 됩니다. 입구와 앉은 사람이 더해져서 형형입니다. 입구와 앉은 사람이 더해져서 형형이고요. 핵심 문장은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 입 벌리고 앉은 겁니다. 한 번 더요.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형의 장면은요. 형과 동생이 있죠. 형과 아우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죠. 동생이 있고 형이 있습니다.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 다시 한번 글자에서 해볼게요.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 한 번 더 해볼까요?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 자, 장면 그림에서 한번 해볼게요. 입 벌리고 앉아 큰 소리 치는 형형입니다. 핵심은 우선 무엇보다 입 벌리다가 있겠죠? 입 벌리다. 그 다음에 앉다. 그리고 뭐예요? 네, 큰 소리치다입니다. 입 벌리다, 앉다, 큰 소리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배울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제사상시변, 보일시변, 형형이 더해져서 빌축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제사상시변, 보일시변, 형형, 빌축.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사상시변, 보일시변, 형형, 빌축입니다. 자, 핵심 문장은요. 제사상 차려 맏형이 중얼중얼 비는 빌축. 제사상 차려 맏형이 중얼중얼 빌축. 제사상 차려 맏형이 중얼중얼 빌축입니다. 장면을 보시면요. 나오죠. 자, 우선은 제사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 벌리고 앉아서 뭐라 합니다. 입 벌리고 유세차 정묘 11월 충문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필순풀이는요. 제사상 차리고 형이 하늘에 고하는 빌축입니다. 여기 하늘에 고하는 니을이 아니라 이응입니다. 하늘에 고하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제사상 차리고 형이 하늘에 고하는 빌축입니다. 글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제사상 차리고 형이 하늘에 고하는 빌축입니다. 다시 한번 장면 위에 쓰면서 해볼게요. 제사상 차리고 형이 하늘에 고하는 빌축입니다. 글자 한번 써볼까요? 제사상 차리고 형이 하늘에 고하는 빌축. 자, 이렇게 축하해서 빌축, 하레알하에서 빌축을 공부했습니다. 핵심 요소를 빠뜨렸네요. 핵심 요소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소 복습해야죠. 자, 핵심 요소는 제사상과 맏형 두 요소고요. 충문이 됩니다. 그래서 빌다가 됩니다. 빌다. 충문을 읽어서 하늘의 소원, 바라는 바를 비는 빌다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강필한자일 안녕편, 안녕행복 축하해에서
빌축 공부했습니다. 마칩니다.